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이후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공히 똑같게 지지를 받은 한동훈 대표는 무려 63%라는 정말 정당 사상에 보기 힘든 지지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사꾼들, 기회주의자들, 내시 같은 인간들이 한동훈 대표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고 싶지 않은 권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권력의 마지막 끄털이라도 붙잡고 지금 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당의, 국민의힘 당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최고위원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회의 다수결을 한동훈 대표가 가져가야 모든 일이든지 한동훈 대표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지만 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점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일,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또 내부 분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지금 굉장한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그 사람들의 의견과 한동훈 대표 측의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리는 지점에 바로 위치한 한 사람이 바로 정책위 의장입니다. 당의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최고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최고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최고위원 5명,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또 한동훈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 본인 포함해서죠. 이래서 5명은 적어도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최고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최고위원회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또 대통령 뜻을 맞추자니 대통령실에 굴복하는 것이 되고, 즉 한동훈 대표 그렇지 않은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63%나 밀어줬는데 대통령실에 또 고개를 숙이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길에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지금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 의중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임명된 사람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김민전 교수나 김재원 같은 사람은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 유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당원 당규에는 당대표가 임명권이 있다고 이 주장이 지금 맞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원내대표도 당대표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부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번에 국민의힘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저렇게 무참하게 참패한 원인이 한동훈 대표 본인에게도 있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는 것이 당원들 또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63%라는 높은 지지율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 운영은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결정권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곤란한 이 시점에 저는 정책위 의장으로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윤상현 의원을 저는 정책위 의장으로 시키는 것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잘 소통이 된다. 내통이라 그러면 또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소통이 잘 된다 그럽니다. 또 윤상현 의원 고향은 충남 청양입니다. 올해 나이도 61세, 국회의정 활동 경험도 풍부합니다. 나이로도 그렇고 국민의힘 정책의장으로 이 사람이, 이 윤상현 의원이 적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상현 의원은 전국적 지명도도 꽤 높아졌습니다. 부정적인 지명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지명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토론회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그 토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합리적이네, 실력이 있네 하는 것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초창기의 지지도가 나타나지 않거나 1%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윤상현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출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무려 전당대회에서 3.7% 이상을 받았습니다. 1%로 출발해서 3.7%의 지지율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전 국민적 지지도와 지명도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윤상현 의원이 인천에서 지금 몇 선입니까? 3선인가 4선 무소속으로 2번 국민의힘 전신의 당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곳에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무소속으로 아니면 정당 소속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정치인으로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때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으로 부르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 계보의 총수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피해 또한 많이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대표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국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학을 전공도 했고요.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전두환 대통령의 사위도 됐고요. 물론 이혼했습니다. 이 전두환 대통령의 사위가 된 것은 정치적인 인맥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같이 과외를 하면서 알게 됐고 대통령이 되면서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첫 번째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이혼했습니다. 1985년도에 결혼을 했지만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롯데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 회장의 딸 푸르밀 딸과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권력으로도 잘 풀리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잘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특징은 수도권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는 수도권 국회의원이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고향이 충청도라 중도적 입장의 정치인으로서 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실력 또한 단단하다는 것, 즉 국제정치학에 밝다는 것, 또 화합, 온화하고 여러분들 토론회 하시는 거 보셨죠? 화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외교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빠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 경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현역 다선 의원으로서
한동훈 대표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온화하고 중도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윤상현 의원을 만약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한다면 대통령실에서도 크게 불평불만을 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윤상현 의원을 국민의힘 새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